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 10억씩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3천만 원 투자로도 월세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작고 앙증맞은 투자금으로 월세 받는 남자 세라믹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는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경매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작고 앙증맞은 투자금으로 월세 받는 남자라고 했는데요. 이 작고 앙증맞은 투자금은 얼마일까요? 저는 그 금액을 3천만 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직장인이시라면 우리 사장이 나한테 뜬금없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준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회사는 나한테 딱 일하는 만큼만 월급을 줍니다. 회사에서 더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따로 3천만 원만 있다면 부동산 투자로 월세 1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총망라돼서 들어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는 불인이들한테도 지식산업센터가 아주 적합한 투자 물건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식산업센터는 임대료 그리고 매매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일반 상가는 그 수익률도 천차만별이고 임대가, 매매가가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동산에 가시면 다 따로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평수만으로도 일률적인 임대가가 나옵니다. 초보자들도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죠. 변동률이 적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 10억씩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나의 작고 귀여운 투자금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3천만 원 투자로도 월세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대출 때문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3천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지금은 안 돼요.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서울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비싸고 그 비싼 가격에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한 3억, 4억 정도는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3억 5천짜리를 투자를 한다고 해도 대출이 90%가 나오고 보증금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합하면 3천만 원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지식산업센터는 도대체 뭔데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정부에서 지금 주거용 아파트를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왜 대출 규제를 안 하고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건 산업에 연관된 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제조업, 스타트업 산업들, 벤처기업 이런 데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투자자들이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못하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스타트업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컨대 앞으로도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식산업센터의 규제들이 얼마 전에 풀렸어요.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대출이 일반 아파트나 빌라나 주거용 물건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매 투자로 했을 시에 지식산업센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경매에 나오는 것들이 보면 많은 경우에는 10명, 적은 경우에는 한 3, 4명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 초보자들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인이 투자를 하려는 지식산업센터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아셔야 돼요.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거나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투자를 위한 임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 2020년 5월 4일에 지식산업센터의 시행령이 바뀌어서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30%는 서비스업이나 임대업을 할 수가 있게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일단 원칙은 알아두세요.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임대를 할 수가 없다. 내가 공장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밖에 일반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업, 서비스업, 식품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미납관리비.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공용 부분에 한해서 그 미납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밀려있는 것들은 그 관리비를 다 파악하시고 그거를 인수할 계획으로 입찰을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실률이에요. 신규 공급이 많아졌어요. 부동산에 가셔서 공실률을 꼭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식산업센터라 하면 공실률이 5%다. 그런 데는 약간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실률이 10%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공실률이 20%까지 간다. 그런 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 보수 다 했어.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3천만 원이 어떻게 작고 귀여워? 얼마나 큰데 크고 아름답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3천만 원이 없다면 열심히 저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3천만 원을 만드세요. 월세 100만 원을 만드는데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진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월세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라미스였습니다.